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화나 포레나 청주 매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디 있냐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지어지기로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변에 광역시청이 있는지 또는 서울시청이 있는지 아니면 도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옆에 충청북도 도청이 있죠. 여러분 이건 충청북도 도청이 있다는 걸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이 도청이 있는 도의 핵심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청주시청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청주는 도청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곳은 바로 도청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4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 포레나 청주 매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보니까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거 봤죠. 그러니까 4점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840에서 얼마에 나와 있냐면 3억 8,820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22년도에 그 점수는 4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4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4점이다, 도청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자기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충청북도 도청을 봤죠. 그리고 가격도 4점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무엇이다? 4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 옆으로 분양해주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하고 광주 아파트가 있네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대구, 광주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뒤에 여기 이곳에 1번 특별시, 2번 도청, 3번 광역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답을 광역시로 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이거는 거의 한 5살들은 굉장히 못 풀거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못 풀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뒤에 광역시가 붙는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뒷부분에 광역시 나와 있는 거죠. 초등학생 이상들만 이게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 가격이 58에 나와 있고 62에 나와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어려운 게 이 다음 어려운 건 무엇이면 여기 광역시 있죠. 광역시가 6이고 도청이 있는 데가 4예요. 그러면 4 나누기 6을 하면 4하고 6하고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3살 한 4살 이상부터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4하고 6이 있을 때 6이 더 큰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눴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면 0보다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예,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기를 한다면 한 0.66 정도가 나와요. 0.66 정도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는 6보다 한 35% 정도가 작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가 더 작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58도 보고 6위도 봤잖아요. 여기서 58 보고 6위 봤죠. 58 보고 6위를 봤어요. 어렵지만 여기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4 나누기 6, 4 나누기 6하고 58 곱하고 6이 곱하죠. 그러면 38 나오고 41 나오죠. 그러면 이 금액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 4점에서 이 금액들이 나오는 거 우리 보는 거죠. 그래서 대구, 광주, 청주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GDP 있죠. GDP US 달러로 봐서 1만 달러 국가, 2만 달러 국가, 3만 달러 국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장부해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게 퍼져나갔다.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로 갔다. 여기 막으니까 여기 갔고 여기를 조여매니까 이쪽으로 갔고 여기를 좀 풀어주니까 다시 이렇게 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무엇이다? 그래 여러분들 사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면 숫자가 동일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 거겠죠.
2만 달러 때 여기가 4하고 뭐 3이었다 라고 한다면 뭐 여기는 2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죠. 3만 달러 때 이게 5하고 6이 됐으니 여기도 3으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다 오르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이야기였어요. 청주 이야기, 광주 이야기, 대구 이야기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2배 이하였던 지점이 있고 2배 이상이었던 지점이 있어요. 이때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는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는죠.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적인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는. 2배 이상이었던 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2배 이상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2022년도에 어떤 모습이냐 한다면 이게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건데, 이게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 두 번 아래 있다가 위로 올라간 거죠. 2022년도에. 자, 우리가 과거에 대선이 있었던 지점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 지점이거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그때는 두 배 이상이었던 게 대통령 선거쯤 해가지고 2배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런 거겠죠. 자, 이거는 2배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상반돼 있잖아요. 하나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아래 있던 게 위로 가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던 두 개의 파가 어떤 파였냐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라는 거죠. 2개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 있었다. 여기서는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랑 똑같죠. 그 2개 이하에 있을 때는 과거 이명박 시대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명박. 이 아랫부분에 있던 것들이 아랫부분에 있던 게 위에 부분에 있던 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대선의 결과는 이미 2021년도에 결정이 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어떤 대선의 어떤 향방은 결정이 돼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평균 부담 지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나 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IMF를 극복했다 하는 그 시기 때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가격들은 굉장히 부담이 적었던 거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적었던 거고 아래에 있을 때는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014년도부터 해서 어떤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이요.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메가시티급의 어떤 지방에서 광역시급에서는 굉장히 저렴했던 거예요. 언제 2013, 14년 그때부터는 굉장히 저렴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부담 지수가 그나마 버텼는데 2021년도부터 부담 지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종합해보고 2022년도도 부담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찍혀 있는 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하방으로 찍혀져 있는 게 이거는 대선파지만 이게 대선파지만 두 개가 찍혀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가 찍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은 굉장히 부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특히 수도권 더더욱 그리고 지방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고 나도 알고 대부분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만약 교체돼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명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 이명박과 함께했던 사람들, 하방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포지션이 어디냐는 거죠. 그 포지션이 노조에 대해서 친화적이냐? 아니, 우리 사회적인 놓고 볼게요. 우리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시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쟁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구조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노조의 파워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놀랍게도 약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의 힘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GDP가 3만 달러에서 박스권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3만 달러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없다는 건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이냐면 분양가를 상승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가의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구축들도 더 오래된 구축들은 더더욱 버티기 힘들겠죠. 자,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화나 포레나 청주 매봉은 이런 거죠. 대외적인 효과예요. 대외적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대안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자체는 거주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주적 목적을 보아야 될 때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화나 포레나 청주 매봉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훨씬 비싼 값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고평가돼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오로지 얘는 자기 위치대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기 위치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정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뭐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4만 달러 시대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노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만 달러 시대를 노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호구가 여러분 어떤 호구가 이 아파트를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여러분들 아시죠?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 58에서 62 보셨죠?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 가격으로 사주겠다 한 사람이 있다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예요. 누군가가 이 아파트에 피를 1억 5천 2억 주겠다 하면 무조건 매도예요. 그러니까 피를 1억 이상 주겠다 하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도. 아니 그냥 피를 1억 준다 하셔도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매도다. 4팔 가도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1억 이상 주신다면 그냥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그 누군가가 2억을 주겠다 피를 그러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피를 2억 주겠다 하면 1억 8천만 받겠습니다 하면서도 던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니까.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어요. GDP 없이는.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뭐 이야기죠. 이게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있는 거는 거주적 목적이라도 청약을 놓으셔도 된다. 근데 누군가가 피를 1억 5천 이상 주겠다 하면 광역시 아파트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무조건 매도다. 그 산 사람은 호구다. 근데 건설사가 또 해줄 수도 있어요. 한 건 두 건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장난질 칠 수가 있죠. 그럴 때 내게 팔리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근데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이거 다 그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다.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